이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확률 변수. 요게 더 큰 개념이거든요. 확률 변수란 무엇이냐? 이것 자체를 물어보는 건 시험에 안 나와.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산이냐 혹은 뒤에서 배울 연속이냐가 구분됩니다.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을 했어. 전체에서 각 원소 하나에 해당하는 그 친구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두 개 동전을 던졌어. 그러면 우리가 앞면 나올 수 있고요. 뒷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라지 X라고 하지. 그러면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 둘 다 앞면이 나올 수 있어. 하나만 앞면이 나올 수 있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앞면이. 요렇게 두 개냐, 하나냐, 0개냐 이런 식으로 2에서부터 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 라지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이산은 뭔데요? 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하느냐? 라지 X의 값이 셀 수 있다. 유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한할 때는 이산이구나. 제가 아까 연속이라는 말 잠깐 했죠. X의 값이 이때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을 때 그때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요거는 뒤에서 다룰 거예요. 뒤에서. 지금은 유한할 때 셀 수 있을 때를 초점으로 맞추어서 계산을 할 것이다. 자, 예시로 한번 제가 들어볼게. 우리가 한 개의 동전, 한 개의 주사위, 뭘로 할까요? 한 개의 주사위로 할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어. 그래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을 라지 X라고 하지. 그러면 일단은 주사위 두 번 던졌다며.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각각 1에서부터 6까지, 또 1에서부터 6까지라고. 가장 작은 거는 2부터 등장할 거야. 가장 큰 거는 12까지 등장할 거야. 자, 2, 3, 4, 5, 6, 7, 8, 9, 10, 11, 그리고 12까지 다 가능하겠죠. 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1, 2나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다 얘는 6 플러스 6까지.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부터 12까지의 자연수.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보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겠구나. 그렇게 목표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좀 확률 변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확률 분포는 또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구하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실제로 저번 시간처럼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제가 밑에 있는 예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흰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네모 박스 한번 치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되죠? 3개 중에 2개를 꺼낸다. 그래서 3가지. 꺼낸 공 중 흰 공의 개수라며. 그러면 자, 하얀색 공을 한 개 혹은 2개 꺼낼 수 있어. 왜? 하얀색 공을 빵개 꺼낼 순 없다. 처음에 빵개라고 쓰려고 하고 봤더니 검정색 공이 1개밖에 없잖아. 내가 2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야 돼. 원래는 2개 다 검정색일 수도 있고 하나는 검정색 흰색일 수도 있고 혹은 2개 다 흰색일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2개 다 검정색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검은색 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흰 공이 뽑히는 가장 적은 개수는 무조건 1개일 것이다.
그리고 퀸 공에서만 2개 이렇게 뽑힐 수도 있잖아요. 각각에 해당하는 우리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고. 이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우리 하얀색 공 2개 중에 하나 뽑아. 그리고 검정색 공 하나 그냥 뽑아. 요 친구는 하얀색 공 2개 중에 2개 뽑아. 그리고 검정색 공 하나 중에 하나 뽑아. 그러면 이거는 1, 이거는 2.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골랐어. 그리고 우리 확률 배웠죠? 전체분의 우리가 원하는 거. 전체가 3이고요. 원하는 건 2나 전체가 3이고요. 원하는 건 1이다. 그래서 요때일 때 확률은 각각 3분의 2, 3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표로 만들고 계산할 건데요? 라고 하셨을 때 이제 요런 방식을 씁니다. 라지 x는 확률 변수 x, 휜 공의 개수. 그러면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표로 만들 때 밑에는 확률을 쓸 겁니다. 확률. 그래서 이 라지 x가 1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2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다른 표에서는 3, 4 많겠죠. 그런 값을 가질 때 각각의 확률 우리가 요렇게 계산을 했잖아. 전체분의 원하는 거. 그래서 전체 3C2 그래서 3 포인트 2C1 곱하기 1C1 그래서 2 이렇게. 그리고 요 친구 똑같이 3C2 3개 중에 2개 임의로 고르는 거 분의 2C2 곱하기 1C1 그래서 1.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까지 작성을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친구에 해당하는 표를 작성했다. 확률 분포표를 작성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확률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네 2개를 각각 우리가 구했지만 일반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일반화. 분모는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요건 고정되죠? 근데 분자가 달라지잖아. 하얀색 공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았어. 그거에 따라서 검정색 공 중에서 2개 중에 하얀색 공 뺀 개수를 뽑는다.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럼 당연히 이거는 1, 2겠죠. 왜? 하얀색 공은 1개 혹은 2개 뽑을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쓴 우리가 확률에 대한 식을 뭐라고 한다? 요 친구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용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요렇게 일반화 쓰는 것도 맨 마지막 뒤에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다룰 때 그때 사용을 할 뿐 그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쭉 읽어보면요. 숫자 1, 2개, 2, 2개, 3, 하나 이렇게 적혀져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며. 그러니까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전체는 뭐다? OC2다. 전체는 OC2다. 이게 전체야. 그리고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 그랬으니까 가능한 두 수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두 수의 곱이 어떻게 되지? 1 곱하기 2일 수도 있고요. 1 곱하기 3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3일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야. 그렇게 나온 확률 변수 x가 이런 식으로 써질 거란 말이야. 그 라지 x가 4 이상일 때,
자,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 제가 1 곱하기 1을 안 썼네요. 요거까지 한번 써보면요.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4 이상인 친구의 확률. 그랬으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나는 포인트 요쪽에 잡아서 계산을 할래요. 일단 4일 때 요거를 수학적으로는요. 확률 변수가 4일 때 요렇게 씁니다. 이때일 때는 일단은 전체 OCE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 그 다음에 4가 나올 거면 2 곱하기 2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2라는 숫자 2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또 6일 때가 있겠죠. 6일 때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쓴다? P 이렇게 써주시고 라지 X는 6. 이게 라지 X야. 라지 X. 혹시 헷갈릴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쓰면, 자, 다시 전체분의 6이니까 2 곱하기 3이겠네. 그러면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3은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되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된다. 4 이상일 때의 확률 변수가 4 이상일 때의 확률은 얘랑 얘를 더하는 거겠다. 그래서 10분의 3 2번이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4 미만이라고 했으면 1, 2, 3일 때 각각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률 변수 x가 뭐니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읽고 해석하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쭉 보면서 그거에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유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쭉 읽어보면요. 이산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으니 어떤 확률 변수 x는 개수가 유한이겠다 무한이겠다 2개 중에 뭘까요? 유한이겠다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n개래. 오케이, n개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질량 함수,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확률을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보면 요 친구 우리 다룰 때 봤었죠. 각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었지만 얘를 일반화 시킬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고 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다. 확률 질량 함수는 뒤 이항분포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지금은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다시 돌아와서 확률 질량 함수를 알려줬어. 그리고 뭘 알려줬어? x, 라지 x가 4일 때의 확률이 7분의 1이래.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라지 x가 4일 때 28분의 4a가 7분의 1이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 7a, 7, 1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몇이 나옵니까? a는 1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거 라지 x가 2일 때 28분의 a는 1이야. 2. 라지 x가 1일 때 28분의 a는 1이야. 1. 그럼 2개 빼면 어떻게 됩니까? 28분의 1이 된다. 그래서 5번. 유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이번엔 줘버렸네. 이산 확률 변수.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개수가 유한하다. 잠깐 생각을 해주면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확률의 합은 뭐다? 1이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분의 3이다. 하나 뽑아주면서 라지 X가 1일 때의 확률 요거 몇 분의 몇? 4분의 1이라고. 얘가 2보다 클 때, 2 이상일 때가 아니야. 2보다 클 때. 그러면 3이랑 4일 때야. B랑 C랑 2개를 더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거야. 얘가 4분의 1이라며? 그러니까 스몰 a는 뭐가 돼? 4분의 2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 P, 확률, 라지 X가 2일 때 이거는 A 아니야? A를 구하라네? 그러니까 4분의 2에 약분하면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A, B, C 이걸 모두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긴 해.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X가 2일 때에 대한 확률 스몰 a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요렇게 조건. 그리고 요거의 합이 1이라는 건요, 요걸 읽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의 합은 무조건 몇이다? 1이다를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무조건.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야. 확률은 0부터 1까지를 갖는다. 그리고 확률의 합은 1이다. 요게 그냥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입니다. 요거는 아까 여기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요거 다 더하면 1이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구구단처럼 알고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표를 그리고 이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라고 하면요,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냐, 요 표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평균은 뭐고 분산은 뭐고 표준 편차는 뭐예요? 또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지금 각각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평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 혹시 옛날에 시험을 보면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3개 과목만 해볼게. 나 국어 100이야. 수학 90이야. 영어 80이야. 세 과목의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옛날에 시험 봤었을 때 3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지 않았어?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표가 주어진다면 확률을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살짝 과거와는 다르지만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사실 원리는 똑같거든? 똑같은데 이 표를 이번에 처음 볼 테니까. 예시로 2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자, 그러면 2개의 동전 하나, 동전 2개 이렇게 있어. 앞면이 나온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볼게요. 앞면을 h라고 하고요, 제가 뒷면을 t라고 할게요. 둘 다 앞면이 나올 수 있어. 하나만 요렇게 앞면이 나올 수 있어. 둘 다 앞면이 안 나올 수 있어. 그럼 앞면이 요렇게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1개 나올 수도 있고요, 0개 나올 수도 있어요. 라지 x가 갖는 값은 그래서 0, 1, 2라는 거, 요 정도는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확률 질량 함수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일반화를 시켜볼 수 있는데, 사실 요 일반화 시킬 필요 없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다 구했으니까. 전체 4분의 2가 나올 거 1, 1이 나올 거 2, 0이 나올 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0, 1, 2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렇게 쓴 거야.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야 될 거, 이제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평균을 구한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요, 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각각을 요렇게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겁니다.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0이고요,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에요. 요거 더하면 1이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평균, 요 문제에 해당하는 평균은 1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을까요? 평균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다.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다.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도요, 충분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한번 같이 가볼 겁니다. 예제 2번을 읽어보면요, 쭉 요렇게 나와 있어. 표를 이미 줬어. 대부분 표를 요렇게 줄 거거든요. 그러면 땡큐야. 왜? 이거 가지고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 전제. 일단 a 플러스 b, 얘가 얘랑 얘랑 더했을 때 1이니까 계산을 해봐야 돼. 8분의 1 더하기 8분의 2 하면 8분의 3이야. 여기를 더했더니 8분의 8이 나오니까 a 플러스 b는 8분의 몇이다? 5다. 요거는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 그리고 나서 x에 대한 평균이 요거래매. 다시 x에 대한 평균을 2라고 씁니다. 2.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요거 다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더한다고 했죠. 평균은 8분의 1, 2a, 3b, 1. 요게 평균 8분의 23. 그러니까 요거 8분의 9다. 이렇게 넘어가면 8분의 14가 된다. 2a, 3b가 8분의 14 이렇게 된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랑 얘랑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2a, 2b 8분의 10 위에 거에다가 2배 한 거야. 8분의 14 뺍시다. 빼면 이렇게 빼볼까? 순서만 살짝 바꿔서 b는 8분의 4 나오고요. a는 8분의 1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좋아.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는데? 목적성을 보면요. 요거 처음 보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했었을 때 어려워할 거 없어요. 요거는 x에 대한 평균이었죠. 요거는요, x제곱이라는 친구에 대한 평균이다. 그럼 x제곱은 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요거 제곱하는 겁니다. 1, 4, 9, 16. 요거의 평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면 요렇게 어이구 더할 뻔했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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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가 뭐냐? 8분의 1 곱하기 1은 요렇게 되고요. 8분의 1 곱하기 4는 요렇게 되고요. 8분의 4 곱하기 9는 요렇게 되고 8분의 2 곱하기 16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합시다. 8분의 40, 8분의 33 맞죠? 8분의 73이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3번. 살짝 밑밥이거든요. 요걸 구하는 게. 뒤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밑밥이야. 근데 지금은 살짝 보류를 해두고 요거를 계산하는 거 할 수 있다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제 3번 가볼게요. 문제를 읽어봐. 표가 나왔어.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입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 요거 다 더한 게 뭐다? 1이다. 그러니까 요 친구는 2a분의 2가 될 거고요. 요건 a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a분의 2라는 게 확률의 합 1 이렇게 될 거고요. a는 2가 된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자, 평균 이제 구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하면요. 요렇게
2번이 나오겠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산 확률 변수 라지 x가 갖는 값이 요렇게 된대.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가 요렇게 된대. 확률 질량 함수 알려줬으니까 뭘 구할 수 있다?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에 대한 뭐 엄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는 그냥 확률을 갖는 거구나. 요게 확률을 구하는 일반화된 식이구나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표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빨라요. 왜?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항상 곱했잖아요. 위아래라는 건 위아래 요거를 곱해가지고 더했잖아. 요렇게 써주고요. 직접 집어넣어 보는 거야.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그러면 이게 A, 2A, 3A, 그리고 4A 요렇게 될 거야. 자, 다 더하면 10이다. 10A는 1이야. 그러니까 A는 10분의 1이네. 생각을 하면서 바꿔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평균 어떻게 구했죠? 평균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요거 제가 3의 제곱을 다 풀어서 써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10을 곱한다며. 그러니까 제가 10분의 1을 날려서 12x는 3, 9 곱하기 2는 18입니다. 그리고 27 곱하기 3은 81입니다. 그리고 81 곱하기 4는 324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21 더하기 405가 될 거고요. 42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원하는 답은 426 이렇게 써주시면 괜찮겠다.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각각의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률을 평균이죠.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위에서 분산 표준편차 이론 언급했었죠.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데? 나 평균밖에 못 구하는데?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끝나요. 결론 이야기 할게요. 분산은요. 요겁니다. 제곱의 평균,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 이게 말장난 같은데 헷갈리지 말고 잘 봐야 돼요. 분산은 뭐라고? 제곱에 해당하는 평균. 마치 이렇게 써가지고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런 걸 다 쓰는 거야.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 그리고 평균을 구하고 제곱을 해서 떼준다. 이게 분산이에요. 오케이? 표준편차는요? 표준편차는 분산을 구하면 끝나. 왜? 이렇게 할 거거든. 분산했다가 루트 씌울 거거든. 얘네들이 사실 의미하는 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문제를 우직하게 다 맞춰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렇게 나와 있는 한편으로의 증명 같은 것들은 신경 안 써주셔도 괜찮고요. 요것만 완벽하게 외우자. 한번 보여드릴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대. 그 상황에서 우리 요거 구할 수 있겠죠? 요거 구하면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야. 일단은 평균은 1이다. 그리고 x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럼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맨 끝이 살짝 달라졌네. 요렇게. 분산은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제곱에 대한 평균, 평균의 제곱.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요거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3에서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다. 요게 분산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 편차, 이 친구는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이고요. 2분의 루트 2가 된다. 선생님, 지금 나 2의 x랑 2의 x제곱은 오케이 알겠어. 근데 vx랑 요 시그마 x는 뭐예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요걸 평균이라고 읽었죠. 요거를 분산이라고 읽습니다. 분산. 그리고 요거를 표준 편차라고 읽습니다. 요 친구와 요 친구 그리고 요 친구는 끊임없이 등장할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X, VX, 시그마 X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제 3번 가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쭉 읽어보면 1, 2, 3, 3 하나씩 적혀져 있는 4개의 공 들어있어. 임의의 공 2개를 동시에 꺼낸대. 그러니까 전체는 뭐야? 4개 중에 2개를 꺼낸다. 6이야.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며. 그러면 이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게 일단 1과 2를 꺼내면 3이야. 그리고 1과 3을 꺼내면 4야. 2와 3을 꺼내면 5야. 3과 3을 꺼내면 6이야. 그리고 더 있나요? 없어요. 요거를 생각하면서 출발. 요렇게 표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어차피 합계는 확률의 합 1일 테니까요. 3일 때는 4C2 해서 6분의 1 하나, 2 하나 요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C1, 1C1 이런 식으로. 4일 때는 1 하나, 3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괜찮죠? 2 더하기 2는 안 된다. 왜?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는요? 2 더하기 3의 조합이겠죠? 그러니까 1 하나, 미안해. 1이 아니라 2 하나, 3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6일 때는 3 2개 중에 2개. 3 2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6분의 1 이런 식으로.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요거 더해보시면 1이 나온다. 그러면 끝. 6분의 1 그냥 지우지 말고 요거 그냥 그대로 계산합시다.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VX지 평균이 아니라 분산이야. 그러니까 X제곱도 구할 필요는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X제곱에 대한 평균은 6분의 1 곱하기 9,
6분의 2 곱하기 16, 6분의 2 곱하기 25, 6분의 1 곱하기 36. 그래서 6분의 9, 32, 50, 36. 6분의 41이야, 96이야, 137이야. 41, 큰일 날 뻔했네. 86, 127입니다. 요거 96이 아니라 86이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봐가지고 계산을 잘못할 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평균을 구해봅시다. 6분의 1 곱하기 3, 6분의 2 곱하기 4, 6분의 2 곱하기 5, 6분의 1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한다. 6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3 그리고 8, 10, 6이 되겠네. 맞죠? 그러면 6분의 11, 21, 29, 6분의 29가 되겠다. 요렇게까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이구 자꾸 계산을 요거 제가 8로 읽었죠? 이거 6입니다. 미안해요. 자꾸 계산을 21, 27 요런 식으로 6분의 27 요렇게까지 얘는요 2분의 9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Vx 제곱에 대한 평균 6분의 127에서 빼야 되겠죠? 평균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빼야 되겠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우리 조금 복잡하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될 것 같고요. 요거까지 계산을 하면 12분의 11이 된다. 또 계산 실수했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1 이런 식으로 해서 Vx를 구했고요. 최종적으로 거기다가 12를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11이겠구나. 이렇게 얻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제 계산의 싸움입니다. 계산을 잘 하느냐 혹은 계산을 잘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쭉쭉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유제 5번 가볼 건데요. 문제를 쭉 읽어보면 이산 확률 변수 평균이 나와 있고요. 분산을 구하래. 표까지 나와 있으니까 적절하게 A, B 찾아가지고 분산을 구하면 되겠다. 일단 기본값 우리 확률의 합이 몇이다? 1이다. 요렇게 하나 쓰고요. 평균 4분의 1 2A 3B 요게 4분의 9다. 그러니까 2A 3B 더한 게 2다 라는 거. 여기 있는 친구를 제가 이렇게 밑으로 끌어오면서 2배를 한번 해볼게. 2A 2B 그게 2분의 3이다. 빼면 B는 2분의 1 나오고요. A는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A, B 구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분산까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에 대한 계산까지 해주시면요. 4분의 1, 1, 2분의 9 그러면 4분의 1, 4, 18 그러면 4분의 23이 나온다. 자, 요 친구는 제곱에 대한 평균 4분의 23이다. 그리고 평균의 제곱 16분의 8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16으로 통분. 92에서 81을 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16분의 몇이 나와요? 11. 그래서 1번 요렇게 답을 선택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왔다 라고 하면요, 요거에 맞게끔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리고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말은 안 했지만 요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는 겁니다.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 거. 방금 걸 할 줄 안다면 이제 살짝 더 얹어서 더 높은 계산을 해볼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 요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구했어? 라지 X를 가지고 구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요렇게 달라졌어. 앞에 A가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더했어요. 이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거 1번, 2번, 3번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또 암기네. 요거는 진짜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암기 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평균은요, 그대로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분산은요, 앞에 있는 거에 제곱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요, 여기에다가 그냥 루트 씌우면 돼요. 단 루트 씌울 때 양수 쪽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통해 계산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예제 4번 가볼 건데요. 문제를 쭉 읽어보면요, 하얀색, 검정색, 빨강색 있대요.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라고 했었으니까 3개의 공, 그러면 전체는 총 몇 개? 6개 중에서 3개겠구나. 꺼낸 공 중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며 3개를 꺼내야 돼. 검정색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2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3개를 꺼낸다고는 했지만 검정색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0일 때에 대한 우리 1일 때에 대한 2일 때에 대한 요 표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빠를 거예요. 헷갈리지도 않고. 자, 6C3분에 하나도 검정색이 안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돼?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또 하나일 때는 검정색 2개 중에 하나를 뽑고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그리고 2개를 뽑아야 되겠지. 검정색에서 하나를 뽑았으니까. 그리고 6개 중에 3개, 이게 전체야. 검정색 2개 중에 2개를 다 뽑고요. 나머지 하나만 4개 중에서 뽑는다. 자, 6C3은 20입니다. 계산을 하면요, 요렇게 또 계산을 하면요,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될 거고요. 또 계산을 하면요, 1 곱하기 4니까 4가 될 거예요. 요거 더하니까 몇이 된다? 20분의 20이 되니까 1이 된다. 맞네요. 약분까지 해보면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요렇게 될 거야. 요거는 뭔데? 아까 공식을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렸죠. 2배, 평균, 그리고 1. 그러니까 일단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은요, 없어지겠죠? 0이니까 5분의 3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5분의 2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1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3번. 유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더한 게 이거다 라는 거를 하나 써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나서 3을 곱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A는 3분의 2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자, 확률은 0부터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겠구나. A가 3분의 2란 소리야. A가 3분의 2. 얘는 이런 식으로 3분의 2 계산하면 요렇게 되겠죠? 얘는 9분의 3. 한 번 더 확인. 확률의 합이 1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온전하게 계산만 하는 겁니다. 평균은요, 9분의 2, 9분의 8, 1. 그러면 9분의 19가 될 거고요. 제곱에 대한 평균은요, 9분의 2, 9분의 16, 3. 그러면 9분의 18이랑 27이랑 더해서 9분의 45 이렇게 나올 거고요. 9분의 45는 5겠네. 자, 요거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81vx라고 말씀드렸죠. ax, b 거기에 해당하는 분산은 a제곱의 분산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분산을 구하는 게 목적이겠네. 분산은요,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그럼 81분의 19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361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에다가 81을 곱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5 81 5 81분의 361 이렇게 위에다가 계산값을 쓰면요, 405에서 361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44가 나오네요. 4번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유제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확률 질량함수 나와 있지? 그러니까 뭘 작성해? 표를 작성한다고. 표 작성. 일단은 요렇게 1, 2, 4래매요. 그러면 7분의 4 그리고 7분의 2 그리고 7분의 1 확률의 합은 1이다.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했어. 맞나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건 뭘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x에 대한 평균을 구해와야 되겠다. 구해보니까 7분의 4 7분의 4 7분의 4 7분의 몇이다? 12다. 기본적으로 평균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표준편차라고 했었으니까 분산을 또 구해봐야 돼. x제곱에 대한 게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그럼 살짝 x제곱에 대한 것도 7분의 4 7분의 8 7분의 16 그러면 7분의 28 요거는 4겠네.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분산을 구할 수 있어. 분산은 4에서 49분의 144 요렇게 빼주면 되겠다. 이게 뭔데요? 요거에 제곱을 한 겁니다. 4는요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49분의 196 빼주시면 49분의 52 요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평균 구했고요. 분산 구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 편차는 7분의 2 루트 3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 평균은 7분의 10이 나왔어. 그리고 표준 편차는 7분의 2 루트 3 나왔어. 자, 이쪽 정보를 쓱 지워볼게. 어차피 다 썼으니까. A 곱하기 7분의 12 플러스 B가 2래. 그리고 A의 절대값 곱하기 7분의 2 루트 13이 2 루트 13이래. 맞죠? 그러면 요것보다는 요게 A의 값을 선정할 수 있는 조금 편한 길 아닐까? 절대값 A가 7이라는 거고요. A는 7이거나 마이너스 7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죠? A가 만약에 7이라면 여기다가 계산해 보는 거야. 12 플러스 B는 2. B는 뭐다? 마이너스 10이다. A가 마이너스 7이라면 이렇게. 그럼 B가 14가 된다. A 플러스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거나 이건데 위에 거는 마이너스 3이고요. 밑에 거는 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다? 밑에 거다. 밑에 거 계산하면 두 개 더했을 때 7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4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은요. X에 대한 평균 요렇게 가지고 구하는 거고요. 요 친구는요. 요렇게 구하는 거고요. 요 친구는요. 요렇게 구하는 거고요.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항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항분포. 이항분포라는 건요. 한 번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르지 않고 동일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럼 2분의 1로 동일하다고. 그거를 n번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라지 X로 설정을 한대.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어. 미안. 한 번 던졌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다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내가 딱 한 번 던졌을 때 이 이하가 나올 거면 6분의 1 혹은 2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야. 그래서 3분의 1이란 말이야. 확률은. 근데 내가 요렇게 3분의 1을 가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하고 5번 반복하고 그랬을 때 각각의 반복할 때 확률은 6분의 2 요걸로 일정할 거란 말이야. 확률은 항상 6분의 2일 거야. 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건 1, 2, 3, 4, 5, 6 총 6가지의 경우에서 1, 2 두 가지의 경우의 수니까 확률이 6분의 2로 설정이 된 거고요. 그게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0번까지 반복할 때 이거는 동일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읽었을 때 이 확률 변수 x가 빵번부터 90번까지 나올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한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독립시행은 이전 시행이 다음 시행에, 다음 시행이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행이고요.
요런 게 딱 그런 시행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항분포 독립시행 몇 번 시행했는지 일반화되어 네모번 일대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 요게 포인트입니다. 독립시행 몇 번 시행했는지 여기에서는 90번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화되어서 네모번 시행되었을 때 네모번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게. 90번 중에서 네모번 성공했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그러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네모번 성공했어. 그럼 나머지는 실패한 거죠. 나머지는 실패했다. 몇 번? 90 네모번. 이런 식으로 확률을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요거 아까 앞에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확률 질량함수가 요렇게 되고요. 사실 요거는 덜 중요하고요.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항분포 독립 시행인지 몇 번 시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0번부터 90번이면 사실 개수가 엄청나게 많기는 하지만 셀 수는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산 확률 변수에 속한다. 이항분포를 쓸 때요. 문제를 쭉 읽었어. 그랬더니 이항분포로 쓰여. 그러면 요렇게 B 쓰고요. 몇 번 시행했는지 여기서는 90번이죠. 그리고 한 번 시행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 뭐인지 아까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었으니까 6분의 2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횟수, 평균 요걸 통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기가 막히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 외워주셔야 된다고.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쭉 보면요. 평균이 뭐다? 90 곱하기 6분의 2. 6분의 2는요. 3분의 1으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평균이 30이다. 또 분산은요. 90, 3분의 1, 3분의 2니까 20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20이다. 이렇게 하면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얘를 이항분포로 쓸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사실 문제 읽어보면 지금 90번 시행했다며 엄청 크거든요, 숫자가. 살짝 느낌이 이항분포에 살짝 스멜이 난다 생각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독립시행인지,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고요. 예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흰 공 9개, 검은 공 N개 들어있어요. 한 개의 공 꺼내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 몇 번 반복? 100번이래. 그러면 일단은 횟수는 100번이야. 살짝 이항분포의 스멜이 난다. 그치? 횟수가 너무 커, 일단은. 근데 셀 수는 있어. 자, 한 개의 공을 꺼내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 검은 공이 나오는 횟수래. 그러니까 일단 검은 공이 나와야 되겠네.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 검은 공 확률. 요걸 먼저 써보는 거야.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은 전체 분의 검은 공 N개 요렇게 되겠네. 그게 횟수, 확률 변수 X에 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100번 중엔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참고사항으로 적으면 100번 중에 몇 번 나오는지는 몰라. 검은 공이
몇 번 나오는진 몰라. 하얀색 공은 검은 공이 나올 확률에서 요걸 이렇게 빼는 거겠죠? 전체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빼고 100번 중에 n번 요렇게 나온다. 요게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거. 일단은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100번 시행했어. 한 번 시행했을 때 요렇게 확률이 나와. 평균이 25래매. 그러니까 요게 25라는 소리고요. 이거 이렇게 4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4n은 9 플러스 n. 그래서 3n은 9, n은 3까지 구한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뭔데? 분산이잖아. 그러니까 n을 집어넣어서 요렇게 그 다음에 분산은 npq였죠? npq는 1-p야. 다시 npq는 1-p라고. 우리 분산 구할 때 npq라는 공식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4분의 75. 그래서 5번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유제 8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 이항분포를 가지고 바로 요렇게, 그리고 요거 표준 편차죠? 분산은요 4분의 15 제곱을 씌우면 되니까 npq가 4분의 15래. 요걸 통해서 q가 4분의 1 알아냈고요. p는 1에서 q를 뺀 거 당연하죠.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그럼 n은 4분의 3을 집어넣어서 요게 15니까 계산을 해주시면요 n은 20이다. 맞나요?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답을 최종적으로 20 플러스 4분의 3 166 요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겠다. 계산을 하실 수 있겠다. 유제 9번 가보도록 할게요.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2개, 뒷면이 1개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3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4번 N이 64 이항분포의 스멜이네.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각각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지금 시행한 거랑 다음에 또 시행한 거랑 그 다음에 또 시행한 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독립 시행이니까 우린 얘를 이항분포로 볼 수 있겠다. 자,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3개 중에 앞면이 2개 나와야 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요렇게, 뒷면이 나올 확률은 요렇게. 요 계산을 하면요 8분의 3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항분포 요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평균 어떻게 구했죠? 요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분산은요 요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 더하면 요렇게 4번이 되겠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들, 통계 파트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 다음에 문제 쭉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